범죄 혐의 사실들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스토킹죄,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명예훼손죄까지 여러 혐의를 저에게 뒤집어 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가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잠입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약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신청인인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함으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수심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오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적인 판단과 처분 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법리 의견 청취와 더불어서 수심위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청탁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국비 만찬에도 초대를 받고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대북사역,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자 한다고 만남의 목적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문제, 남북문제, 대북정책 등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이런 것을 통하여 제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고 자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기구들의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탁에 대해서 김창준 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그 다음에 미국의 의원 방문단 접견권, 그 다음에 김창준 의원 국정자문위원권, 통일TV 재송출 요청권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 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참고인 신분으로 보훈처 직원이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다시금 김건희 씨나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다시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 자신은 분명히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 만남의 티켓팅에 명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물을 줄 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선물이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한편의 또 다른 선물의 의미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만 줬다고 이렇게 검찰이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저는 언더커버 잠입 취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것은 온 국민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위해서 동문서주 불철주야 일을 했던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김상영 국장께서 돌아가신 지가 불과 몇 주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도한 검찰은 사식구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 명예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의 고귀한 죽음을 매도하고 짓밟는 행위이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러한 무도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하는 검찰들, 용산에 30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부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권력을 찬탈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불순 세력들입니다. 특히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검찰총장을 지냈지만 아무런 검증이 안 된 집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마치 도끼를 품고 국민들에게 달려가는 하이에나 떼들 같은 자들입니다. 김건희 모녀가 국가 정복 세력들이고 김건희 모녀가 반국가 세력이고 대통령 부부가 매국노들이고 대통령 부부가 밀정들이고 대통령 부부가 불순 세력 그 자체인 것을 저는 국민들과 언론에 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이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